최근 유엔이 한국을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닌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으로 인정하면서 유럽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을 한반도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북한을 손절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는 북한은 적화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떠벌리지만 한국은 언제든 민족을 배신한 저 반역자들을 심판하고 평양에 태극기를 개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형 공격 헬기인 LAH가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내년 11월부터 양산에 돌입하면서 서울 광화문에 인공기를 꽂겠다던 북한군은 휴전선을 넘기도 전에 모조리 쓸려나가게 생겼습니다. 북한이 당장 쌀이 없어 굶어 죽는 와중에도 기름 먹는 하마인 전차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4000대의 전차가 어떻게든 서울을 점령하면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형 전차킬러인 LAH가 추격한다면 북한의 구형 전차 따윈 한 끼 식사거리도 되지 못하며 LAH는 아직도 현실을 거부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군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전차가 서울은커녕 휴전선도 못 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인 전투기는 비싼 항공유를 사용해 한번 훈련하면 분당 수백만원을 뿌릴 정도로 경제력은 곧 군사력이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인데요. 박물관에 전시할 무기를 현역이라며 너무 당당하게 운용할 정도로 답이 없는 북한군과 중국도 경계하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 한국군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말로만 동맹국인 중국도 전쟁 나면 북한을 뒤통수 치고 꿀꺽할 생각뿐인 비참한 현실에서 북한은 유일한 희망이자 최후의 발악으로 6.25 때 사용했던 제8식 전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심장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서울은 도쿄와 뉴욕, LA의 뒤를 잇는 세계 4위의 대도시임에도 휴전선과의 거리가 50k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그야말로 군침이 싹 도는데요. 우선 북한군은 있는 대로 끌어모은 32만 명 규모의 4개의 군단으로 남쪽 휴전선을 돌파하고 파주와 의정부, 철원, 동두천 등의 돌파구를 점령해 사수하며 북한군이 재편성할 시간을 법니다. 물론 그 대가로 4개의 군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원래 북한은 사람 목숨이 파리만도 못하며 드디어 4000대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화 사단이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물론 미국도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파견할 것이 불보듯 뻔하지만 최소 20일은 걸리기 때문에 북한은 미리 확보해둔 돌파구를 통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점령하는데요. 이후 2500만 명의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 미국과 협상하거나 한반도를 붉게 물들인다는 것이 북한의 제8식 전술이지만 아시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한 한국이 보기엔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육군이 214대의 LAH를 도입해 아시아 최강의 공격 헬기 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딱 봐도 현실성이 없던 북한의 서울 점령은 영원히 이뤄질 수 없는 헛된 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내려다보며 움직이는 모든 것을 도륙내는 공격 헬기는 그야말로 지상전의 제왕이며 지옥같은 전장을 누비며 세상에 들어올 게 없던 전차의 유일한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LAH는 소형 무장헬기인 디펜더와 중형 공격헬기인 코브라의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이며 현존 최강의 공격헬기인 아파치와 함께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한국 육군의 미래입니다. 만약 북한군이 70년 전처럼 또다시 휴전선을 넘어 우리의 영토와 자유를 짓밟으려 든다면 LAH는 분당 6600발을 비처럼 퍼붓는 발칸포와 함께 북한군을 뜨거운 동포해로 맞이할 것입니다. 발칸포는 포탄 한 발 한 발이 수류탄과 맞먹기 때문에 보병과 장갑차는 보이는 즉시 찢겨나가며 꼴의 전차라고 천마호 같은 북한의 주력 전차들은 격파가 어렵지만 전투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물론 북한도 최근 열병식에서 3세대로 추정되는 신형 전차를 공개하며 놀고만 있진 않았지만 그래봤자 희대의 전차킬러인 첨검 공대지 미사일 앞에서는 말 그대로 다진 고기가 될 뿐입니다. 첨검은 육군 강국인 한국이 모든 기술을 갈아넣은 걸작인 만큼 대전차전에선 견줄 자가 없기 때문에 K2 흑표와 M1A2, 레오파드 2A7조차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나머지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북한은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공격 헬기의 천적인 공격기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연료가 없어 손에 모형 비행기 들고 생쇼하는 북한 공군이 한국 공군을 제압하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땅에서 휴전선에만 4000대의 전차가 밀집해 있는 한반도의 미친 전장 환경은 한정된 공간에 적이 밀집
밀집할수록 화력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공격 헬기에겐 완전히 물 만난 고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차가 이동할 수 있는 평지인 파주와 의정부, 철원만 물 쓸 틈 없이 틀어막고 있어도 북한군은 그대로 진격해 개죽음을 맞이할지 아니면 북한으로 후퇴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설령 북한군이 LAH의 포화에 얻어터지며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꾸역꾸역 밀고 들어와도 그들의 진짜 상대인 아시아 최강의 군단 제7기동 군단과 마주치면 철저하게 학살당할 뿐인데요. 한국 육군은 전차킬러 LAH-200대가 합류해 아시아 최강의 공격 헬기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물량만큼은 무시할 수 없던 북한 육군은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은 국산 공격 헬기이자 지상전의 재앙인 LAH를 개발하면서 자주 국방에 훨씬 가까워졌으며 길고 길었던 남북의 군사력 대결에서 LAH는 한국의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